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지난 2월 말에서부터 3월 초까지 거의 일주일 가까이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여성성의학회에 참가하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간단히 드리고, 또 이번 학회에서 새롭게 발표된 오르가즘의 정의에 대해서, 새롭게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학회를 지난 2014년부터 거의 매년 1년에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씩 이렇게 참석하곤 했었는데요. 코비드 19 이후로는 여러 가지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어려워지고, 또 그러다 보니 또 안 가게 되고, 이러다 보니 다시 이 학회로 돌아가기까지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회에 참석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도 몇몇 분의 의사분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만나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교수님들이 한 분도 못 오셨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제가 유일하게 참석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의료 대란 사태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교수님들이다 보니까 의료 대란으로 인해서 학회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느라 우리나라의 성의학이 그래도 동아시아의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뭐 이런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중국이나 일본에 추월당하는 건 아닌지, 이것도 의료 대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료 대란 사태로 말미암아서 우리나라 의사들이, 또 의료진들이 첨단 의학에 대해서 배우고 또 학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게 그지없었습니다. 6년 만에 학회를 참석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있던데, 외형적으로 우선 눈에 띄는 거는 6년 전에 비해서 회원수가 거의 2배 가까이 불었더라고요. 회원수가 많이 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여자 회원들이 너무 많아졌더라고요. 남자 회원들은 이제 예전에 제가 왔을 때는 거의 반반이 남녀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90% 이상이 여성이었고, 한 10% 남자 회원들은 거의 10% 미만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거의 여탕 속에 뛰어들면 이런 기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남성분들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도 혹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문이 탁 열렸을 때 여자분들이 가득 타고 있으면 선뜻 그 길 타시나요? 아니면 다음 엘리베이터 올 때까지 기다리나요? 저는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산부인과 의사라서 그런 거에서는 조금 좀 부끄러움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학회에도 뭐 주변에 앞뒤 전부 여자분들만 앉아 계셨는데, 한 번은 이제 화장실에 갔었는데요. 화장실에 가니까 소변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시차 때문에 커피를 자주 들이마시다 보니까 소변이 자주 마렵겠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본다고 소변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여자들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고개를 돌아보니까 미국 여자분들은 되게 용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 화장실이 보면 되게 몇 칸이 안 되고, 또 회원들은 많다 보니까 줄이 길게 늘어서잖아요. 그러니까 막 때를 지어서 남자 화장실로 쳐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진짜 소수의 서름을 그때 맛봤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그 화장실도 뺏기고, 그래서 다른 층에, 멀리 떨어진 다른 층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또 이번 학회에 가서 이 학회를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올윈 골드스틴 박사라는 분하고, 그 다음에 메리 코미사록 박사라는 두 분인데, 이 여성 성의학을 이끌어가는 이론적인 토대와 또 실무를 보는, 어찌 보면 여성 성의학회를 창립한 그런 파운데이션 파들 같은 이런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반갑게 또 맞아주시더라고요. 이 수많은 회원들 중에서 가장 또 멀리서 온 회원이다 보니까 더 또 반갑게 맞아주는 것 같고, 또 안면도 있고 이러니까 너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또 이 학회의 모임이 어떤 학문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학술적인 교류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또 멀리서 온 우리 또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수많은 의사 또 의료인 또 이런 파라메디컬들 이런 분들과 또 교류를 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또 학회의 취지다 보니까 같이 식사도 하고 모임도 하고 많은 대화도 나누고 하여튼 저는 너무 즐거운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번 학회에서 새롭게 이제 변화된 내용이 오르가즘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바뀌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발표된 오르가즘의 정의를 살펴보며 다양하고 일시적인 강렬한 쾌감의 절정감으로써 의식의 변질을 수반하고 의식이 약간 몽롱해진다는 뜻이죠. 이와 동시에 골반 행문질 관략근의 불수의적이고 리드미컬한 수축과 함께 시작이 되며 또한 동시에 자궁의 수축이라든지 항문의 수축이 수반되고 이러한 일련의 수축으로 인해서 성적으로 유도된 근육의 긴장이라든지 혈관 충혈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만족감과 행복감이 밀려오는 상태를 오르가즘이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 새롭게 개정을 앞두고 있는 오르가즘에 대한 정의는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서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코미사룩 박사님, 이분 대단한 신경학자, 르커스 대학의 대단한 신경의학자인데 이분이 굉장히 많은 이론적인 토대와 또 새로운 학설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사룩 박사님이 제시한 신경의 수도꼭지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이론이냐면 다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 개념은 오르가즘과 통증은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기에서 오르가즘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자극이 전달되는 경로와 통증이 전달되는 경로는 똑같은 경로를 이용하게 되고 우리 뇌에서도 이 두 개의 자극을 굉장히 유사한 감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통증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과 그 다음에 오르가즘을 느낄 때 활성화되는 뇌의 영역이 두 개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에서는 이 두 가지 자극을 굉장히 유사한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척수 손상 환자 중에 척수의 어떤 복척 영역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됐을 때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의 전달 경로가 이제 손상이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촉각이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오르가즘 역시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오르가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 이분들의 표정이 통증을 느끼는 표정일까요? 아니면 오르가즘을 느끼는 표정일까요? 구분하기 정말 힘드시죠? 정답은 모두 오르가즘을 느끼는 표정입니다.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통증에 대한 역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르가즘을 느낀 직후에 평소에 가지고 있던 두통이라든지 요통이라든지 생리통이라든지 이러한 통증들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반대로 통증을 심하게 느끼게 되면 오르가즘을 또 잘 못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코미사룩 박사의 수도꼭지 이론은 신경의 흥분과 억제를 수도꼭지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로 비유를 했는데요. 흥분을 뜨거운 물, 억제를 차가운 물로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흥분이 억제를 과도하게 넘었을 때, 즉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과도하게 많아질 때, 그 물을 만져보면 너무 뜨겁겠죠. 신경도 마찬가지로 흥분이 억제를 과도하게 넘었을 때를 우리는 이걸 통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의 흥분만 많아지게 되면 신경이 경직되거나 운동도 역시 아주 정교한 이런 활동을 못하게 되고 억제가 같이 반드시 신경의 흥분이 증가하는 만큼 억제도 같이 올라가줘야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운동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르가즘은 신경의
흥분이 억제를 살짝 넘었을 때, 즉 수도꼭지에서 보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조금 더 많아질 때를 오르가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르가즘을 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뜨거운 물만 많이 틀면 될까요? 아니죠. 먼저 차가운 물을 이렇게 수도꼭지를 돌려서 더 많은 수량을 늘려준 다음에 그에 맞춰서 이 뜨거운 물을 조금 더 차가운 물보다 양이 조금 더 많게 이렇게 하면 아주 따뜻한 물에 양이 풍부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가즘을 강하게 하려면 먼저 억제를 증가시켜주고 그에 맞춰서 흥분도 증가시켜줘야 됩니다. 2025년에 새롭게 이러한 이 수도꼭지 모델에 근거를 해서 새롭게 제시하는 오르가즘의 정의를 살펴보면, 오르가즘은 강렬한 쾌감의 느낌으로 3단계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단계가 뭐냐 하면 프리-오르가즈믹 페이스, 오르가즘 페이스, 포스트-오르가즈믹 페이스. 그러니까 전 오르가즘 단계, 오르가즘 단계, 후 오르가즘 단계, 이렇게 3단계를 나누는데 이 3단계로 차츰차츰 진행이 된다는 것이죠. 전 오르가즘 단계는 반복적인 성기나 비성기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생리적인 흥분이나 온몸의 근긴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점진적인 흥분의 상승이 증가함을 인지하게 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오르가즘 단계는 뭐냐면 한 번이나 혹은 그 이상의 흥분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흥분의 정점이 오르가즘이잖아요. 그죠? 흥분의 정점에 도달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이니비션 과정, 억제 과정을 촉발하게 돼서 근긴장을 이완시키고 자극을 중단하며 흥분의 비활성화 혹은 해소가 일어나며 이러한 것들이 강한 쾌감으로 인지되면서 만족감과 충족감으로 종결되는 단계를 바로 오르가즘 단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흥분의 정점에 도달했는데 그때 이 흥분의 정점으로 인해서 뇌에서 이제 프롤락틴이라든지 이런 억제시키는 억제 과정이 유발되면서 올라갔던 그 근육의 긴장이 일시에 해소되면서 이게 결국은 리프렉터리 피리어드, 불응기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불응기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강한 쾌감이 인지되면서 충족감과 만족감으로 종결되는 상태를 우리가 오르가즘 단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후 오르가즘 단계는 흥분과 이런 오르가즘의 모두 이제 해소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상태를 후 오르가즘 단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오르가즘에서는 사정을 동반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정을 동반하는, 남자들은 대부분의 사정이 일어나고 여자들도 사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오르가즘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6년도에 국제여성성의학회에서 제시했던 오르가즘의 정의와 지금 2025년도에 새롭게 정의한 오르가즘의 차이점을 보면, 오르가즘을 3단계로 나눴고, 예전의 정의에서는 의식의 변질을 수반한다는 이 내용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이번 오르가즘의 정의에서는 근긴장, 근육의 긴장이 점차 증가하다가 이것이 해소되면서 일시에 풀리면서 억제 과정이 진행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쾌감이 밀려오는 것으로 이제 새롭게 오르가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가즘의 정의는 2025년대 새롭게 제시된 정의는 완전히 확정된 개념 아니고 더 많은 성의학자들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긴 여정이 저에게는 녹록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또 혼자 개인 병원을 하는 입장에서 병원 문을 닫고 일주일 가까운 시간을 비운다는 것도 사실은 부담스럽고, 시차 적응 때문에 눈을 부릅뜨고 또 강의를 듣는다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은 것 같고, 또 많은 세계적인 대가들이라든지 세계 각지에서 온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이런 의료진들과 대화를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힘들어도 꼭 저는 다음 기회도 함께 참석을 하고 또 그런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의학을 발전시키는 데 또 일조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저의 긴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자주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닥터왕 성의학연구소의 닥터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